안녕하십니까. 문화사랑방의 독거 구검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두 번째 편으로 마지막 인생 The Last Station이라는 2010년 영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1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1년. 그 영화는 극장에서는 잘 없고 DVD로서 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DVD 끝 표지인데 위에는 톨스토이와 그의 부인 그림이 있는데 밑에는 톨스토이의 젊었을 때 사진이 아니고 톨스토이의 비서와 비서의 애인 사진입니다. 좀 특이한 그런 형태의 포스터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비서 발렌틴 22살 이 사람이 보는 톨스토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 비서는 검서를 배포하다가 혁명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는 톨스토이 사무실에서 새로운 비서를 뽑아서 보낸 경우입니다. 표지 안에 DVD 보면은 이 DVD에 톨스토이가 그림이 주인공이 아니고 맹 비서인 발렌틴과 그의 애인 엠마가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참 황당한 그런 것입니다. 이 영화는 2010년 아카데미 골든글러브에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톨스토이 DVD인데 톨스토이는 안 나오고 비서와 비서 애인인 마샤라는 사람은 톨스토이 공동 농장의 농장원으로서 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 야스나 폴라냐 톨스토이 영지에서 일입니다. 톨스토이는 작가로서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등 수많은 명작들을 썼고 사상가로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입장,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비폭력 이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성인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태어나서 1910년 사망했습니다. 82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50살쯤 됐을 때 인생의 전환점으로 참회를 하고 그때부터 금욕주의로 들어가는데 그 50세에서 벌써 금욕주의를 설파하고 다니는데도 이 사람은 56세에 딸을 놓고 60세에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금욕주의를 실천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화의 수제자 블라드미르 체르트코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톨스토이주의를 확립하고 전 세계에 전파한 사람입니다. 흔히 기독교에서 예수 후의 사도 바울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톨스토이 운동 본부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주의자 공동부락이 텔리아틴키에 있습니다. 거기는 톨스토이의 집과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있어서 하차를 타고 가면 한 2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영화는 톨스토이와 부인 소피아의 다툼으로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유언장을 부인 몰래 계속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제자가 꼬셔갖고 톨스토이가 상당한 재산과 저작권을 포기하고 일반 민중과 농부에게 기증한다는 내용인데 부인인 소피아가 그것을 그대로 참고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톨스토이는 말리는 부인과 여러 번 싸우다가 7월달에 1910년 7월달에 수제자와 숲속에서 부인 몰래 변호사들의 정인하에 새 유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대충 내용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막내딸 알렉산드리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알렉산드리아와 수제자가 서로 친해서 나중에 그 재산을 다 농민들에 돌려준다는 조건 하에 상속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소피아는 톨스토이 방에 있는 일기장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나서 톨스토이가 사랑하는 제자 블라드미르 체르트코프 사진을 항상 자기 서재에 놔두는데 그 사진을 총으로 쏘면서 화풀이합니다. 그런 걸 본 톨스토이는 겁이 나서 드디어 10월 달에 가출을 하게 됩니다. 주치의와 함께 먼저 여행을 떠납니다. 비서 발렌틴과 막내딸 알렉산드라도 좀 이따가 합류하게 됩니다. 부인 소피아에게는 편지를 남깁니다. 마지막 날을 평화롭고 조용히 맞이하고 싶소. 즉 따라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본 소피아는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구해집니다. 약간의 쇼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사실 예전엔 이미 2번이나 가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서로 가출하고 자살하고 그런 상태가 되죠. 어쨌든 톨스토이는 가출해서 여행하다가 폐렴으로 고열이 나서 지방의 한 역 아스타포보에 내려서 역장실을 빌려서 치료와 요양을 하게 됩니다. 그저 전 세계의 신문사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취재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매일 몸 상태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합니다. 좀 이따가 부인 소피아도 오지만은 만나지 못합니다. 정교회 사제도 오지만은 파문이 되었기에 만나지 못합니다. 최근에까지도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파문은 철회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부인 소피아는 역의 다른 방에서 정교회 사제랑 대기하고 톨스토이는 고열로 정신이 혼란한 중간에 결국 부인 소피아를 찾지만은 주위에 톨스토이 주의자들이 못 만나게 합니다. 결국 톨스토이 주위에 있는 톨스토이 주의자들은 소박하고 고귀한 죽음만이 우리의 희망이네. 그분도 바라시는 거고 하면서 부인과 톨스토이를 못 만나게 하고 비서 발렌틴은 아니 당신들은 우상을 만들고 싶으신 거군요. 우상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거는 선생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자꾸 싸웁니다. 어쨌든 못 만납니다. 한편 이 영화의 부주인공격인 비서 발렌틴은 아까 거기 톨스토이 농장에서 사귄 애인 마샤에게 오라고 또 전보도 보냅니다. 결국 심한 혼수 상태에서 부인 소피아를 만나게 되고 톨스토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위대한 한 영혼이 세상을 던졌습니다 하고 발표합니다. 영화는 이렇게 종결이 되는데 엔딩 자막에 1914년에 러시아 상원은 소피아에게 저작권을 반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5년 뒤에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수제자로 자처하는 블라드미르 체르트코프는 평생 톨스토이주의자로서 활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서 발렌틴은 작가 겸 평화주의 운동 지지자로서 유럽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춘원 이광수가 대표적인 톨스토이 주자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를 만나기 위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모스크바로 가려 하다가 바이칼로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쭉 보면 경비가 없어서 여러 군데 돈을 빌리다가 결국 돈이 없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에서 만든 소설이 유정이라고 합니다.
유정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 그때 시베리아에서 찍지 못하고 북해도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 최남선도 톨스토이주의자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일제시대에는 친일파로서 변절자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사람입니다. 평가에 있어서. 약간의 지식으로 보면은 부유한 귀족 출신의 자식이고, 특히 어머니 경우에 러시아 3대 귀족 가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이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재산을 많이 물려받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백작자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고 또박빚을 많이 져서 유산인 야스야나 폴리나 영지를 일부를 팔아서 갖게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전쟁과 평화 작가로서 성공해서 돈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위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 진보, 보수 지식인들, 종교인들, 상류층들, 정부 인사들과 교류도 없고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할 줄 모르는 무지한 농민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평생 농부의 삶을 그리워한다 하다가 한두 번 가출하다가 최후의 가출 혹은 마지막 구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1등석 칸에 탔다가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등석 칸에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농부들이 타는 3등석 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좌석도 제대로 없고 사람들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 떠난 데가 10월 말인데 난방도 잘 안 되며 담배 피우는 사람이 기차칸의 반턴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냄새도 날 것이고 복잡하고 공기도 답답하고 영화에서 보면은 처량하게 쭈그리고 3등 칸에서 힘들게 타고 가는 톨스토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톨스토이가 바라는 농부의 온화한 모습을 동경했다고 하나 농부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 이동할 때 1등 칸에 탄 사람과 3등 칸에 탄 사람이 누가 더 편안함을 느끼겠습니까? 결국 톨스토이는 3등 칸에 옮겨 타고 얼마 안 지나서 열이 나서 그 다음 역에 내려 치료를 받다가 죽게 됩니다. 그것이 톨스토이가 원하던 농민의 삶이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2021년도 러시아 남자의 평균 연령은 69세 혹은 70세로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톨스토이가 그때 나이가 82세였는데 그때 당시 농부들은 도달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근데도 82세 사람의 체력으로 힘들 텐데 평생 처음 타는 3등 칸에 타서 농부의 삶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소설을 분석하나 비평가처럼 분석하여 무엇이 톨스토이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지는 일일이는 모르지만은 여러 분석가들의 글을 읽어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착한 3등 칸을 타고 가다가 즉 피곤에 지치고 담배 연기에 지치고 즉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연기가 너구리 굴처럼 많은 그런 상태이고 또 부인 소피아가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이 피곤해서 즉 폐렴에 걸린 듯합니다. 농부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톨스토이가 일본을 거쳐 들어왔기에
소설가 톨스토이보다는 사상가 톨스토이로 먼저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톨스토이는 사상가로보다는 위대한 유명한 소설가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간디는 톨스토이의 비폭력주의를 배워서 인도에서 크게 사용하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우화적 작은 단편들이 그 사상을 대변한다고 하니 단편을 읽으면서 톨스토이의 사상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톨스토이의 영화 The Last Station,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